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488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6번입니다. 488쪽입니다. 16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거기 막 계단식 배부법입니다. 그죠? 단계 배부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문비 배우했죠. 그죠? 말하면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에 대체하는 방법. 그게 이제 직접 배부법, 그리고 상호 배부법, 그리고 계단식 또는 뭐 단계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요 배부법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해봤죠. 그죠? 했었고, 오늘은 요거 계단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488쪽의 16번 문제. 먼저 제가 문제를 칠판에 적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A 제조, B 제조,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 있죠. 그리고 요 A 제조에는 10만원, B 제조에는 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동력 부분에는 5만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수선 부분에는 3만원 발생했죠. 이거는 이제 제조 부분이고 보조 부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제조 부분이라 하는 거는 이제 공장 부분이다. 공장 1공장, 2공장.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할 때 그 1공장, 2공장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 이제 보조 부분 하는 거는 격리과, 총무과,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명칭만 A 제조, B 제조, 뭐 동력 수선. 기업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뭐 절단 부분, 제조 부분 뭐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A 제조하면 1공장, 2공장이다. 격리과, 총무과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계단식 배우법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셨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수선 부문의 원가부터 배부한다 그랬죠. 그래 항상 우리가 먼저 배부하는 걸 우측에 둡니다. 이렇게. 그 문제에서 항상 이제 이래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거부터 먼저 배부한다 이러지. 이래 주어지고 나서 이걸 먼저 배부한다 이러면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문제 자체를.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다 주어지게 돼 있죠. 그럼 수선 부분부터 해봅니다. 보세요. 수선 부분에 발생한 돈이 3만 원이죠. 이 3만 원 가지고 동력 부분에 배부하고 B 제조에 배부하고 A 제조에 배부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수선 부분에 끝났고 다음에 이제 동력 부분 이 금액, 그죠? 이 금액을 가지고 B 제조와 A 제조에 배부하면 다 끝나버리죠. 이게 끝입니다. 그럼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 마감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마감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만약 이 보조가 많다면 모두 마감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속 무슨 식? 그렇죠. 계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명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단식 배우법이다. 또는 단계식이다. 또는 뭐 계제식 배우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3만 원을 가지고 동력과 B 제조와 A 제조 배분하면 되겠죠. 그럼 배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예, 먼저 수선 부분 3만 원 가지고 배부하는데 수선 횟수겠죠. 6회, 3회, 1회입니다. 그럼 3만 원 가지고 여기에는 6회, 3회, 1회, 6대 3대 1이죠. 그럼 6대 3대 1을 더하면은 10이 됩니다. 그죠?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1이 됩니다. 그죠? 10분의 6 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18,000원. 10분의 3 하면은 9,000원. 10분의 1 하면은 3,000원 되죠. 예, 배부 기준은 항상 6대 3대 1로 배부하세요. 전부 더하면 10이잖아. 그죠? 10. 10분의 6, 이렇게 10분의 3, 10분의 1, 1에 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만 원. 앞에 이제 전체 금액이 3만 원이죠. 3만 원 곱하기 10분의 6, 3만 원 곱하기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곱하고 나누고. 아셨죠? 그럼 이제 수선 부분 배부는 끝났습니다. 다음 동력 부분 5만 원과 3천 원, 5만 3천 원입니다.
이 53,000원 가지고 배분해 주면 되죠. 그 동력 부분에는 킬로와트, 시간당 킬로와트입니다. 아우어. 그러면은 A와 B에만 배분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배분은 그죠? A와 B, 수선에 배분 안 하죠? 여기 두 군데만 배분하면 됩니다. 40대 40 똑같습니다. 그죠? 반반, 요거 반입니다. 그죠? 26,500원. 이렇게. 26,500원. 이렇게 딱 반반씩 배분해줘. 그죠? 예. 끝났죠? 다 했습니다. 요게 우리가 계단식 배워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묻는 말 보세요. A 제조 부분에 배부되는 원가, 동력 부분에서, 이 동력 부분이 이거죠. 동력 부분에서 A 제조, 요 A 제조에 배분된 금액 얼마냐 묻고 있네. 답 얼마죠? 26,500원. 이게 계단식 배워보입니다.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알고 보니까 간단합니다. 그죠? 요런 모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직접 배워법 요 문제하고 요거 두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배워법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사라든지 회계학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풀이해 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기본 과정이니까 요거 1번과 3번만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 가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다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딱 하나 직접 배워법 하나 하고 또 계단식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분비 배우고 끝났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원가회계에서는 첫째, 자, 우리 원가회계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뭐였죠? 원가. 예, 원가회계에서는 첫째, 그 T 계정 2개 갈라넣기 문제. 이건 좀 수달됐죠. 그죠? 갈라넣기.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그 갈라넣기 문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 바로 제조간접비 관계였죠. 그죠? 제조간접비. 그 제조간접비 요 첫째 배부하는 방법. 재료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 노무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시간 기준으로 할 거냐. 따라서 재료비 기준으로 하면은 재료비법, 노무비 기준으로 하면 노무비법 또는 임금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시간 기준으로 하면 시간법. 재료비 노무비 합하면은 원가법.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었죠? 그렇죠. 과대 과소.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의 차이. 과대 과소.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잖아요. 부문비. 그죠? 계단식 배부법하고 직접 배워보입니다. 아, 부문비. 예, 이래서 이제 제조 간접비 과정이 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 남았죠. 그죠? 요 세 번째 하나가 기말 제공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요 기말 제공품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요 기말 제공품 요 금액을 어떻게 알아볼 건지, 기말 제공품 요 금액. 이거 우리가 기말 제공품 금액을 평가한다 이랍니다. 어떻게, 그죠? 요게 이제 세 번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는 기타. 예, 일단 하면 이제 원가 회계 끝나고 나면 이제 관리 회계. 관리 회계 가서 이제 표준 원가, 이런 걸 조금 더 추가하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잠깐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491쪽. 예, 491쪽에 보면은 종합 원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기말 제공품 금액 구하는 거. 먼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에 기초 수량이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가 있었고, 한 개당 단가가 10원에 사왔습니다. 그럼 100원 되겠죠. 그죠? 요게 1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왔는 게 있죠. 그죠? 이번에 또 다시 재료, 요걸 잘 사왔다. 매입. 40개. 이거는 단가를 12원에 사왔답니다. 그래서 480원입니다. 그죠? 10개, 10원짜리 10개가 지난달에서 넘어왔고,
이달에 우리가 또 사왔는 게 40개를 사왔는데 이때는 한 개당 12원짜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480원이죠. 그죠? 그럼 모두 이제 50개가 공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장에 투입한 게 50개인데 50개를 만들어야 되죠. 이 중에서 완성된 거. 완성된 게 30개가 완성되었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기말 현재 남아있는 거 몇 개가 남아있죠? 그렇죠. 20개가 남아있죠. 그죠? 완성이. 우리 이런 이제 공장에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재료가 들어가서 나오면은 뭐가 되죠? 제품이 되겠죠? 그죠? 제품이 되는데, 그 50개가 들어가서 여기 재료가 원래 10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40개 해서 모두 50개 들어갔죠? 50개가 들어가서 완성되어 나왔는 게 30개가 있다면 이 공장 안에 지금 20개가 있겠죠. 미완성품. 그죠? 요 미완성이 20개 있다. 이 20개는 얼마냐? 이겁니다. 요거요. 20개가 얼마냐? 아시겠죠? 그러면은 20개가 10원짜리인지 12원짜리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요 40개 중에서 20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10개, 또 여기에서 10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평균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기말을 구하는 방법이, 예, 이래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먼저 들어왔는 게 먼저 나갔다. 그래, 먼저 들어왔는 거, 즉 보세요. 이게 먼저 들어간 거죠. 그죠? 이게 지난 넘어왔던 거고, 이달에 사온 거는 이게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게 먼저 공장에서 나갔다는 거는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결과적으로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1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요 10개가 완성되고, 나머지 요 40개 중에서 20개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죠?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는 거는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 1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요 40개 중에서 20개가 완성되었으니까 요 남아있는 20개는 요 20개 얼마짜리죠? 12원짜리.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입은 20개가 남아있는데 한 개 얼마짜리? 그렇죠. 12원짜리구나. 돈 얼마죠? 240원. 그래서 이게 240원이구나. 이렇게 기말 재고액을 파악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선입선출법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먼저 들어왔는 게 먼저 나갔다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10개가 먼저 완성됐으니까 40개 중에서 요 20개가 또 완성됐겠죠? 그럼 요 중에서 몇 개가 남아있다? 20개. 얼마짜리? 12원짜리. 그럼 얼마? 240원. 요걸 알아보는 게 우리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240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제 일단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그러면은 후입을 한번 해볼까요? 후입 선출법이다. 이해되죠? 그죠? 나중 들어왔는 게 먼저 나갔다. 그럼 여기에 나중 들어왔잖아. 그죠? 요거보다 여기에 나중 들어왔죠? 40개가 먼저 나갔다는 거는 40개가 완성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20개라는 거는 요거 10개와 요 10개 남아있죠. 요거 10개는 10원짜리니까 100원. 요거 10개는 12원짜리니까 120원. 더하니까 얼마죠? 220원. 이거는 220원 남아있구나. 요게 후입 선출법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하나 더. 이번에 평균법. 평균법이라는 것은 말도 그대로 평균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단가 두 개만 나옵니다. 세 개 안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항상 이거는 회계원리 문제든 회계학 문제든 두 개만 나오니까 그냥 평균법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평균법. 예. 그러면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요거 평균하는구나. 요거 평균. 자, 평균하면 얼마죠? 그렇죠. 580이다. 그죠?
몇 개? 그렇죠. 50개. 단가 나오잖아. 그죠? 580원. 50개. 단가 얼마? 11.6원. 그죠? 예, 이렇게. 11.6이 나왔다. 이게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했잖아. 그죠? 50개 11.6원짜리, 그럼 580원이다. 그죠? 요거 중에서 30개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럼 몇 개 남았다? 20개 남아있죠. 얼마짜리? 11.6원짜리. 그죠? 그래서 이거는 20개가 남아있는데, 한 개 단가 얼마짜리? 11.6원짜리 남아있다. 그럼 얼마가 되죠? 232원. 요게 기말에 남아있는 돈 232원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이제 후입은 중급회계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요 후입 선출법은 원리는 이해하시고 우리 시험에는 이게 출제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개는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거 구하는 게 알아보는 게 문제입니다. 금액이 다르죠. 그죠? 선입일 때는 240원이고 평균 뽑을 때는 232원 나왔다. 그죠? 그 요거 아시겠죠?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평균법, 기말 구하는 바 두 가지 있다고. 하나는 모선법, 평균법과 또 모선법, 선입선출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선입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평균법은 이제 들어왔는 거 단가 다르면 두 개를 평균해버립니다. 이게 단가가 똑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단가 같으면 뭐 선입이든 평균이든 결과가 똑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래,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그거는 문제 자체가 출제가 안 되고, 항상 단가가 다르게 나옵니다. 단가가. 그랬을 때, 요걸 먼저 완성됐다고 보는 거는 선입, 평균적으로 완성됐다고 보는 거는 평균법.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로와 가공비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나누어질 때 이래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하나 암기하는 게 또 간단합니다. 공식.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리 오세요. 이리 잠깐 보세요. 우리 원가 요소에서 첫째 뭐였죠? 제로비, 노무비, 경비. 기억나죠? 그죠? 제로비, 노무비, 경비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 원가의 3요소. 이걸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했죠? 다시 시작. 직접 제로비, 또 뭐 있었죠? 그렇죠. 직접 노무비, 또 뭐 있었죠? 직접 경비, 그리고 간접비를 묶어서 뭐라 했습니까? 제조 간접비. 이랬죠. 그죠? 아시겠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월말 재원 계산할 때는 이걸 이제 기말 재원 구할 때 이거 하나하나 요거 직접 제로비 기말, 노무비 기말, 경비 기말, 간접 기말 이래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덩어리가 제로비가 원래 물건 만들 때 제로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로비만 따로 구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구해버립니다. 딱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거 있죠. 그죠? 요걸 묶어서 그냥 제로비다 이래버리고 제로비 또는 뭐 주요 제로비다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를 묶어서 뭐라 하느냐, 가공비라 이래버립니다. 이건 첫날 말씀드렸죠. 그죠? 제로를 제품으로 전환할 때 그걸 우리가 전환 원가 또는 뭐라 했습니까? 가공비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나눠버립니다. 제로비와 가공비. 아시죠? 따라서 시작. 제로비, 가공비. 아셨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식을 하나 만듭니다. 보세요. 평균법 식이다 하면은 초당 완말말 이렇게 초당 완말말 이런 식으로 완말말 기억하세요. 시작. 초당 완말말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조 비용입니다.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수량 분의 기말 수량. 요거는 수량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금액이고 기초 금액, 기초 요거, 단기 투입 금액 요거는 수량, 완성 수량 요거, 말 수량 요거 수량을 말합니다. 초당 완말말. 다시 시작. 초당 완말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요거 이제 평균법 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선입도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선입
선출법을 하나 기억하는데 선입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요게 기초가 먼저 들어간 거잖아요. 요게 먼저 나가버렸으니까 요거는 없는 걸 보면 됩니다. 없는 걸 보면은 당 곱하기.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이래버립니다. 해서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말 요래 하고 나서 그죠? 끝에 초수량을 빼버립니다. 기초는. 이제 초는 없는 걸 봐버리죠. 그죠? 그 기초 재고도 없고 기초 수량도 없는 걸로 마이너스 해버립니다. 완성 수량에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거 수량에다 기초 수량을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초당 완말말에서 요거 쉽잖아. 그죠? 요거 없애버리고 끝에 와서 마이너스 뭐죠? 초. 요게 마이너스 초 돼버리잖아. 요것만 하나 기억하면 요것만 자동적으로 만들면 되죠. 그죠? 다시 보세요. 초당 완말말 그랬습니다. 요거 없어져 버리고 끝에 와서 마이너스 초. 마이너스 초.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게 단기 제조 비용이고 요거는 모두 수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대입하는지 실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은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이제 지금 공식은 이어봅시다.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요거 초당 완말만 보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표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볼게요. 우리 그 뒤에 우리 교재 종합 문제에서 거기 하나 표준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99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499쪽. 자, 요 적어 드릴게요. 기말 제공 보고 하는 거 요거 페이지 499쪽에 5번 문제. 요 문제를 우리가 표준 문제로 해서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자꾸 반복하세요.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서울에서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9월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은 원가 계산 시에 평균법을 사용할 경우라 그랬습니다. 평균법 동그라미 치시고 월말 제공품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 공손품은 없다 그랬죠. 공손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파손된 거, 손실이 생겼다. 파손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손품 같은 거. 그러면은 지금 평균법이라 그래서 이리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리 와서 직접 재료비 얼마냐, 직접 재료비 또는 재료비 얼마냐, 재료비 얼마냐. 자, 재료비. 그럼 우리가 평균법에 의했을 때 월말에 남아있는 재료비 얼마냐 이겁니다. 월말 재료비. 묻는 말 아시겠죠? 그죠? 재료비가 월말에 얼마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월말에 남아있는 재료비가 얼마치 남아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대입합니다.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기초 재료비 찾아볼까요? 기초 재료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초 재료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표가 있습니다. 그죠? 월초 나와 있죠.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4만원. 찾았죠?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합니다. 기초 재료비 24만원. 그 다음, 단기 재료비가 얼마죠? 당월 착수 재료비 얼마입니까? 그렇죠. 74만원.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리고 곱하기 그대로 합니다. 자, 그대로. 예. 자, 그대로입니다. 요거 뭐십니까? 완성수량이래. 그죠? 완성수량은 수량 그랬습니다. 완성수량. 거기 지금 보니까 월초 수량이 3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월초에 800개, 당월에 착수하기로 시작했던 게 2000개, 월말에 남아있는 게 400개입니다. 몇 개 완성됐을까요? 다시, 월초에 800개가 있었고, 당월에 착수 시작한 게 2000개라면 모두 2800개죠. 그죠? 28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월말에 지금 제공품, 미완성품이 400개 있답니다. 그럼 몇 개가 완성됐을까요? 2400개. 요거는 우리가 환산해야 되죠. 그죠? 다시.
그러니 완성 수량이 주어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월 초에 800개가 있었는데 당월에 착수가 2000개 되면 2800개입니다. 그죠? 2800개에서 월 말에 남아있는 게 400개 남아있다는 것은 완성된 건 2400개다. 이렇게 알아내시고, 그 완성 수량은 2400개, 알았다. 플러스 이제 말만 하면 끝나죠. 말분의 말이니까. 그죠? 말분의 말입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월 말이 몇 개입니까? 400개. 찾았죠? 그런데 400개를 하려고 보니까 옆에 완성도 가능이 있죠. 그죠? 25%. 이게 월말에 지금 남아있는 게 400개가 남아있는데 이 400개가 제로 상태가 아니고 만들다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잖아. 그죠? 오늘 현재 미완성되었는데 완성된 정도가 25%랍니다. 그러면은 400개로 할 건지 거기에 말하면은 25%면은 몇 개죠? 환산하면 몇 개가 되죠? 100개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기말에 이제 우리가 수량을 400개, 월말 수량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월말 수량이 지금 400개가 나왔는데, 월말이 지금 400개가 나왔는데, 완성도가 25% 그랬죠? 그러면 400개로 할 건지, 완성도로 하면은 100개잖아. 그죠? 100개로 할 건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게, 자, 잘 보세요. 요걸 이제 우리가 환산하도 주어집니다. 예.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되었다. 이런 말이 주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다 하거나 무조건 100% 가정한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100%가 몇 개? 400개. 그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하면은 그게 주어진 완성도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25% 주어졌으니까 100개. 만약에 30% 주어졌다면은 12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완성도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아시죠? 다시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다 하거나 무조건 100%.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하거나 완성도로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말을 바꾸어서 공정, 우리가 제조 공정이 있죠.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공정, 전체 공정입니다. 그죠?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하는 거하고 그때 투입되는 거하고 공정 전반에 해서 골고루 발생한다.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거나 이 말이 나오면 완성도로 하면 됩니다. 완성도. 아셨죠? 제조 착수시에 전부 투입되다 하거들라 이거는 100% 무조건 100%입니다. 그 요걸 무시해버립니다. 100%니까 400개. 요거는 100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판단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죠? 제로비입니다. 그죠? 초당 완말말 왔는데 자, 문제를 봅니다. 책을 보세요. 교재 보시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봅니다. 위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원제로는, 제로는 나왔네. 그죠? 원제로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된다. 가공비, 가공원가 가공비입니다. 그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제로비죠? 제로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었다. 그럼 몇 프로? 100%. 몇 개? 400개. 분의 400개. 예, 끝났습니다. 답. 이러고 하는 겁니다. 초당 완말말. 이해됩니까? 예, 조금 어렵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초, 단기, 완말말. 아시겠죠? 그죠? 이 금액이 얼마죠? 98만원. 이제 계산해 볼까요? 98만 원에다가 곱하기 아래 분모는 얼마죠? 2800분의 400이 나왔네. 그죠? 약분하니까 7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요게 7분의 1이 되니까 7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14만 원. 7일은 전에 14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4만 원 답이 나왔네. 그죠? 요렇게. 정답 14만 원입니다. 아시죠?
자, 평균법 이번에 제로비 했고, 자, 똑같은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평균법인데 이번에는 가공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공비, 자, 제로비는 구했습니다. 그죠? 방금. 자, 이제 가공비 구합니다. 가공비 초당 완말말 아시겠죠? 자, 초당 완말. 이 제로비 이제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이제 가공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월말 저금품 가공비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가공비의 월말 얼마냐,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가공비가 얼마 남아있냐 물었답니다. 그죠? 그럼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초 가공비 찾으세요. 기초 가공비. 그 기초 가공비가 얼마죠? 그렇죠. 3만원. 초 가공비 3만원이고, 플러스 단기 가공비입니다. 단기 가공비가 얼마죠? 그렇죠. 47만원 찾았죠? 곱하기. 완말말. 완은 다시 월초가 800개고 당월 착수가 2000개라면 28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월말에 남아있는 게 400개 남아있다는 거는 완성된 몇 개죠? 2400개. 그렇죠? 그 완성 수량은 2400개 완성됐구나. 플러스 말만 하면 되죠. 말인데 자, 문제를 다시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공비는 가공원가와 가공비는 같은 말입니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라 하라 그랬죠? 완성도를 하라 그랬죠? 400개의 25%니까 400개 25%가 몇 개? 100개. 아셨죠? 여기 100개구나. 100개분의 100개. 예. 그 여기 얼마? 25분의 1 되겠네. 그죠? 앞에 금액이 얼마죠? 50만 원이잖아. 그죠? 50만 원에 25분의 1 하니까 2만 원 나왔네. 그래서 월말 제로비는 14만 원, 가공비는 2만 원이다. 그럼 제로비 가공비를 다 더하면 원가잖아. 그죠? 월말 저금 전체 얼마고 물었다면 요거 더하면 얼마? 전체는 16만 원이다. 월말 저금 원가는 16만 원. 묻는 말이 월말 저금품 제로비 얼마냐 물었다. 14만 원. 월말 저금품 기말 저금품 가공비 얼마고? 2만 원. 기말 저금 제로비는 14만 원, 가공비는 2만 원. 원가는 얼마? 16만 원. 전체 월말 기말 저금품 전체 금액이 16만 원이다. 예, 끝났습니다. 제로비 가공비. 예, 이건 끝났고. 자, 이번에는 내가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건 잊어버리고. 자, 이 문제가 이제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으로 나왔다. 선입 선출법으로. 그럼 자, 요 식대로 우리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이번에는 선입 선출법으로 하세요. 제로비 월말 점수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제로비의 기말 점수 얼마냐 물었습니다. 대입합니다. 단기 제로비 찾아볼까요? 단기 제로비가 얼마죠? 얼마죠? 찾으세요. 얼마? 74만원. 그렇죠? 곱하기. 예. 완말, 분의 말하고, 초 빼면 되죠. 그죠? 완은 똑같습니다. 완성수량 몇 개? 그렇죠? 2400개. 플러스. 자, 제로비는 그 문제 다시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공정초에 모두 투입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모두는 몇 프로? 100%니까 몇 개? 400개. 그죠? 그대로 400개, 100%, 400개 분의 400개. 하고, 마이너스 뭐 하면 되죠? 기초. 그러니까 기초 찾아보세요. 기초가 몇 개입니까? 800개죠. 기초도 마찬가지. 공정, 착수 시에 모두 투입됐다 몇 프로? 100%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월말하고 같이. 그럼 몇 개? 800개. 끝났다. 그죠? 요렇게. 그럼 밑에는 얼마? 2000분의 400이니까 5분의 1이 되네. 그죠? 요거 5로 나눠보면 되잖아. 계산. 74만원 나누기 5 하니까 5, 1은 5. 그죠? 5, 4, 20, 5, 8이 40. 14만 8천원 답이 나오네. 이렇게. 제로비, 선입, 선출법 하니까 여기 나왔다. 그죠? 평균법은 14만원. 선입으로 하니까 14만 8천원 나왔습니다.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르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가공비를 합니다. 자, 가공비. 그럼 자, 문제가 또 가공비 물었습니다. 그대로. 당 곱하기. 단기 가공비 찾아보세요. 단기 가공비. 꼭 찾으세요. 얼마죠? 그렇죠. 47만원. 이거는 47만원이구나. 알았고, 곱하기.
완성 수량, 똑같다. 2400개. 그렇죠? 플러스. 됐죠? 말. 그게 지금 말이 400개지만은 25%입니다. 자, 문제 다시 보세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죠? 400개 25%니까 몇 개? 그렇죠. 100개. 이때는 100개를 해야 됩니다. 100개 분의 100개. 요래 하고, 마이너스 초 찾아볼까요? 초가 몇 개입니까? 800개죠. 그 800개도 몇 프로? 25%. 완성도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해줘야 됩니다. 800개 25% 얼마? 200개. 예, 이렇게 끝났다. 그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요거는, 이거 딱 떨어지네. 그죠? 예. 이게, 23분의 1이 되니까, 약 2만원. 약입니다, 이거는. 약, 나머지, 제가 문제를 그냥 만들었으니까 딱 떨어지네. 그죠? 그럼, 재료비는 14만 8천 원, 가공비는 2만 원, 원가는 얼마? 16만 8천 원. 이렇게. 그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월말 저금 구하는 겁니다. 이거 4개 중에서 하나 물어봅니다. 재료비를 물어보거나, 가공비를 물어보거나, 그죠? 방법은 2가지. 하나는 모선법, 평균법, 또 하나는 모선법, 선입선출법입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그리고 또 문제가 재료비 가공비 구분 없이 그냥 원가 얼마고 바로 이리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를 하나 해볼게 보세요. 예. 어디 보시나 하면은, 예. 그 바로 왼쪽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4번. 뭐 이런 문제는 아주 더 쉬워져 버리죠. 그죠?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98쪽에 4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자료를 딱 보니까 이거는 재료비, 공비 구분 없죠. 모두 몽땅 나왔습니다. 그죠? 가공비.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재료비, 가공비 구분 없이 전체 금액 얼마고 물었으니까 초당 완말 만에 바로 대입하면 되죠. 초 찾아보세요. 기초가 얼마죠? 그렇죠. 70만원. 플러스 초 70만원. 단기 제조비용 얼마 나와 있죠? 260만원. 그죠? 이렇게 곱하기 그대로 합니다. 완성 수량 몇 개죠? 완성 수량이 몇 개? 1000개 나와 있네. 그죠? 1000개 플러스 말이 몇 개죠? 말이 200개, 완성도가 50%. 이거 조심하면 됩니다. 200개, 완성도가 50%입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재료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그럼 완성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죠? 200개 완성도가 50%다. 몇 개? 100개. 분의 100개. 1100분의 100. 11분의 1 되죠. 그죠? 그럼 요거 330만원 나누기 11이라니까 답이 얼마 나오죠? 30만원. 이렇게 이제 재료비 가공비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 구하라 하면 간단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죠? 예, 하나 더 해볼까요? 1번 앞으로 오세요.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497쪽에 1번. 그거는 또 무슨 법? 예, 선입선출법. 그죠? 1번. 다음 자료로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제곱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진척도에 따라 소비된다. 완성도에 따라 소비된다 하면 뭘 하라? 완성도를 하라. 그죠? 착수시 전부 투입됐다 하면은 100%. 아시겠죠? 그러면은 서류 이리 옵니다. 자, 와서 그죠? 단기 제조 비용 찾아보세요. 단기 얼마죠? 그렇죠. 210만원. 이렇게 곱하기 되죠. 그대로 하면 되죠. 완성 수량 몇 개죠? 그렇죠. 그대로 2300개. 완성 수량 2300개구나. 플러스 다음 뭐죠? 말이잖아. 말이 몇 개죠? 200개인데 50%니까 몇 개 하면 되죠? 그렇죠. 100개 하면 되죠. 100분의 100 이렇게. 200개 50%니까. 그죠? 예, 50%. 그리고 마이너스 초를 빼면 되죠. 초인데 그 초에 보니까 지금 500개인데 완성도가 몇 프로죠? 80%입니다. 그죠? 500개에 80%니까 몇 개? 그렇죠. 400개. 예, 끝났습니다. 이것도 재료비 가공비 구분 없죠. 바로 하면 되니까 이 얼마 나오죠?
1000분의 100이 되네. 그죠? 그죠? 얼마? 예, 그렇죠. 105, 10만 5천원 계산하면 나오겠네. 그죠? 예, 10만 5천원 답이 됩니다. 예, 이래서 기말재원품 이래 구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